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 결혼 6년차의 후회라는 카페 회원님이 작성해 주신 내용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제목은 전통 결혼식 4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 라는 내용의 신랑님의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베트남 결혼을 먼저 진행해 보고 직접 경험한 분들의 이런 이야기 혹은 느낌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적어도 베트남 결혼을 준비하시는 신랑분들에게는 말입니다. 이 신랑님은 당시 10명이 같이 베트남에 가셔서 맞선을 했고 그중 7커플이 성혼이 됐다고 합니다. 그 7분의 남편들끼리 친해져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서 서로 연락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전통혼례를 해야 할 날이 다가옵니다. 같이 결혼을 진행하셨으니 전통혼례를 올리는 시점도 대부분 다 비슷하겠죠. 그분들이 이제 대화방에서 우리 전통결혼식 비용 맞추자,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하는 식의 비교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들끼리 맞추면 낫지 않겠나 라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합의된 금액이 8천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신랑님도 그 동기들끼리 합의된 금액에 맞게 처갓집에 주고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고요. 그 당시 기분 좋게 잘 치렀고 신부님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껏 잘 살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결혼을 진행하면서 장인 장모님께 약속드리는 금액이 대략 폐물 포함해서 1억 동 정도 됩니다. 500만 원 정도죠. 근데 6년 전에 4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뭐 적은 금액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매번 느끼지만 이 전통혼례 비용은 항상 많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걸로 돼요? 부족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전통혼례 비용은 신랑님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 신랑님이 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결혼하고 6년이 지나도록 설 때 매년 베트남 처갓집에 가시는데 갈 때마다 동네 친척들 혹은 아내분 친구들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참석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렇게 참석하는 남들의 결혼식이 이 신랑님 본인의 결혼식과 자연스럽게 객관적인 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뭐 비교라기보다는 그런 결혼식에 초대돼서 하객 입장에서 보면서 나의 결혼식과 비교가 되는 것은 맞죠. 어떤 집은 누가 봐도 예쁘고 화려하고 장인 장모님 또 신랑 신부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고 기분 좋은 결혼식이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은 6년 전에 올린 나의 결혼식은 과연 내 아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했을까? 장인 장모 어깨에 힘이 들어갔었을까? 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본인에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년이 지난 지금 그게 가장 후회된다는 겁니다. 자, 비교를 한다는 거, 무조건 비싼 돈을 들여서 화려한 결혼식을 한다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보고 진짜 공감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많은 분들의 전통 결혼식을 보고 그 신랑분에게 계약서상 명시된 동일한 금액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죠. 누구한테는 500만 원 주세요, 누구한테는 200만 원만 주세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통혼례를 올리고 난 뒤에 뒷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듣게 됩니다. 그 신부를 소개한 마담이나 저도 가서 참석을 했으니 저도 보이는 게 있을 테니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 정말 신경 써서 예쁘게 잘했더라. 음식 맛있더라. 와, 맥주가 하이네켄으로 다 깔려 있어. 이런 말들이 솔직히 들립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끼리 하는 결혼식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은 무슨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1억이 넘었네. 누구는 야외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 뭐 이런 얘기들 흔히들 하잖아요. 뭐 베트남 결혼이라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결혼식 참석한 다음에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전통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은 아니에요. 우리 딸이 한국 사이랑 결혼한다 라고 보여주는 체면 행사의 성격도 있습니다. 특히나 베트남은 그런 모습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건 너무 적으면 체면 행사에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전통 결혼식이 오히려 신부나 가족분들 자존심 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결혼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이 금액을 정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라고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처럼 장인 장모님과 신부에게 점수 따는 기회도 흔치 않습니다. 남들보다는 조금 더 받았다는 인식을 부모님들이 갖고 있으면 그 기억은 솔직히 평생 갑니다. 장인 장모님께 10년이 지나서 결혼식 이야기를 물어봐도 우리 그때 결혼식 남부럽지 않게 했어 라고 기억들을 하세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 맞는 말일 수 있겠다. 뭐 남 결혼식 축의금 내는 것도 아니고 내 결혼식이니 좀 더 들여서 기분 좋게 결혼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거봐, 결국 업자들은 다 똑같아. 지 돈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돈 많이 주라는 소리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베트남 결혼 진행을 옆에서 해드리면서 신랑님들에게는 꼭 이런 말씀을 모두 해드리거든요. 정해진 금액만 주셔도 되는데 좀 더 주시면 상에 올라가는 맥주가 우리가 아는 브랜드 맥주로 바뀌고 소고기나 닭고기만 나올 게 해산물이나 뭐 통돼지 바베큐 같은 게 손님 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조금 더 주신 돈 장인 장모님 지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객들에게 나오는 결혼식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더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뭐 지금껏 제가 뭐 무조건 더 드리라는 건 아니고 적정한 금액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 적정한 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선 업체에서 정해진 금액이 과한지 혹은 뭐 너무 적지는 않은지 평균치를 내셔야 합니다. 요즘 보통 카페나 유튜브에 이런 전통 혼례비에 대한 자료들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모든 신랑님마다 다릅니다. 500만 원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고 500만 원을 주기 싫은 분들도 계실 거고, 또 500만 원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돈 이야기는 이래서 업체가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게 이 돈 이야기예요. 그래도 뭐 저는 해야겠죠. 제 영상을 보시고 한 분이라도 장인 장모님을 생각해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뭐 그걸로 충분합니다.